네, 왜요? 너무 어렵네요. 네. 그래도 풀어줄게. 자, 오늘은 뭐 어쨌든 시간이 여기가 조금은 더 있으니 선생님 열심히 많은 문제를 풀면서 감을 좀 잡아드리죠. 오늘 삼각함수 후반부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 그죠? 그래프 후반부부터 풀이를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7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407번은 모두 잘 푸신 것 같고 408번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407번 이거 풀었어?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407번부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풀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해봐요. 이건 혹시 저번 수업도 거의 다시 풀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수업할까요? 여기 407번부터 보시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라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대충 세팅을 잘 잡은 다음에 잡아내라, 뭐 혹은 찍어내라, 그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fx는 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얘에 대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했죠? 지금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밑에 있구나. 0부터 2파이까지는 그렇죠? 맞아요? 그지? 가 하나를 보면 가는 뭐 천천히 그리면서 해석을 할 건데 뭐냐면 fx를 딱 보고 얘를 대충 그려놓고 풀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x의 범위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x의 범위를 봤을 때 뭐 함수에 주어진 x의 범위는 없는데 박스를 보니까 0부터 2파이까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네요, 그죠? 그럼 0부터 2파이까지만 잘 그려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쌤 저번 시간에 이런 식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를 해줬죠, 그죠? 뭔기야 왠지? 네. 이런 식의 그래프는 뭔기야 어떻게 그리라 그랬어? x축과 y축을 먼저 잡으라 그랬지, 그렇지? 그거 하지 마요. 오 좋아. 네,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축 잡지 말고 y는 온기가 넘어가지 않아요. y는 좋아. y는 8-a가 기준 선이고, 알겠죠? 이렇게만 그려야 됐어, 그렇죠? 그런 다음에 y축은 잡아야 돼. 왜? 그래야지 얘가 말하는 0부터 2파이까지는 세팅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a가 자연수니까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지금 b분의 2파입니다,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 봐봐. 요 점에서 A만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사인이니까 요 간격이 A라는 거죠. 요 간격이 그죠? 여기가 여기 간격이 A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한 줄이니까 여기 X 위치가 아마 X는 B분의 2파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게 한 개 더 있을 것이고 B분의 4파이 X는 B분의 4파이 이렇게 쭉 가서 좀 제대로 y는 8-x 쭉 가가지고요. 쭉 가서 마지막에도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때 여기가 만약에 x는 2파이야. 2파이에 빵꾸 뚫려있죠. 거기 나의 조건 보시면 있죠? 여기는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러면 이 주기가 몇 개 나온다? b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저번 시간에 왜 이제 y는 a sin bx를 그리는 방식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접근해야 돼. 그래야지 얘가 말한 상황들을 체크해 볼 수 있어. 네, 그림 나왔으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요 자식이 b개 있는 거야.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b가 자연수니까 b가 3이면 세 주기가 나와 있는 거고 b가 4면 4개가 나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될 텐데 그때 얘가 한 얘기를 좀 가볼게요.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말은 여기 밑에 있는 요 높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 높이 그죠? 요 높이 같은 높이겠죠? 요 높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가 높이가 얼마야? y는 8-a에서 A를 뺀 거잖아, 그렇죠? 그럼 8-2일 거야. 이해했습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을 하는 거겠죠. 이 가를 적용하면. 알겠죠? 우리가 어차피 자연수를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범위만 나와도 충분하죠. 그렇죠? 일단 여기 범위 나왔습니다.
넘겨버리면 2a가 8보다 작거나 같고요.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상황이 됐습니까? 범위는 잡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자 가에 대한 건 정리가 끝났어. 나로 보시죠. x축이 이제 아마 여기 밑에 있거나 뭐 여기 있거나 하겠죠. 알겠어? 대충 그려놓은 뭐 x축이 여기 있던 소리겠지 이렇게. 그래 항상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에서 0과 2파이 사이를 봤을 때 fx는 0이 되는 실근이 4개다 그랬어. 그러면 야, 이 그래프가 항상 y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치? 얘랑 교점이 4개래요. 그러면 얘랑 교점이 있으려면 이게 밑에 깔려 있으면 되는데 안 되겠죠. 그죠? y는 여기 어디 있다는 얘기야? 정확히 여기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얘가 더 위로 올라가도 교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없죠. 그죠? 모든 점들이 항상 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교점이 생긴다는 건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지점이 0이란 얘기야. 알겠죠? 그럼 얘가 양수란 얘기가 아니라 얘가 0이란 얘기네. 결과적으로. 그죠? 오케이? 그 말은 A가 4라는 것부터 확정이 돼버리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건 알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때 나한테 실들이 4개래. 그죠? 그럼 지금 한 주기에서 교점이 1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4개 나오려면 여기에 몇 개의 주기가 그려져 있다? 4개가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B가 4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끝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y는 a sin bx, y는 a sin, a cosine bx 이런 것들은요, 약간 이런 틀로 접근해야 알겠죠? 얘가 요구하는 바가 쉽게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비슷한 문제죠. 자, 근데 확실히 좀 더 어려워진 문제입니다. 20번입니다, 여러분. 자,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같은 세팅입니다. A, B가 자연수인데요. A, B의 위치는 좀 다르네, 그죠? 얘는 주기가 그냥 2파이네, 그죠? 그런 형태의 상황인 건데, 문제 보시죠. 뭐라 했냐면, 이번에는 또 A, B가 자연수입니다. Y, 0과 X를 0과 2파이 사이에서, 2파이 사이에서 Y는 A sin X 더하기 B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좀 파악해하고 얘가 얘기하는 말을 또 잡아낼 수 있을 거니까 다 읽고 그리든 뭐 그리면서 하면 상관없는데 알겠죠? 뭐 다 읽다 치든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얘를 그려놓고 합시다. Y는 B가 기준선, 자연수야. 여기에서 또 Y축을 잡아야 이해가 편할 것이고 0부터 2파이까지니까 한 줄기만 잘 그리면 돼. 얘가 아마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망토. 그죠? 또 얘 간격이 A인 거야. 자,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B-A 여기는 B 플러스 A. 이 문제 풀고 못 풀고 따라서 일단 요건 그려져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뭐 이 주기를 세팅하든 높이를 잡아든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 요거는 Y축이야. 알겠죠?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 파이. X축이 지금 어디든지 모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는 2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0. 이러겠죠. X가 0이죠. 그쵸? 그림은 이거야. 근데 A, B에 따라서 뭐 상황이 달라지긴 하겠죠. A, B에 따라서 뭐 여기 있는 이 기준선이 올라간다든지, 그죠? A의 진폭에 따라서 이렇게 얘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연수입니다. 이것들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그래프가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을 집합 A, 그죠? 자, X는 파이라는 건 요직선이에요. X는 파이라는 건요. 선생님이 아직 코가 막혔어. 예, 고백미기 소리가 무슨 납니다. X는 파이 여기 있죠. X는 파이가 여기 있습니다. X는 파이. 요 점을 A라 하자. 그죠? 그러면 A를 쌤이 원소 나열법을 써드리면요.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파이, B라는 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 한 개인 거죠. A는 이렇게 한 개다. 파이, B. 그죠? 요 점을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런 상태이고 두 직선 Y는 1과 Y는 3과 만드는 점의 집합을 B치라 하자. 여기 좀 애매하네요. 그죠? 뭐냐면은 Y는 1과 만드는 교점을 집합 B. 이거 왜 애매하겠어? 1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죠? Y는 3과 만나는 교점을 집합 C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가령 예를 들면 봐봐. B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B가 만약에 3이고 A도 3이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봐봐. B가 3이고 이게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해보면 되게 좋아요. A도 3이라면은 여기가 높이가 6일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말하는 y는 1과의 교점은요. y는 1 뭐 이쯤 있겠지? 요 두 개의 점이 집합 B. 그죠? 여기 가운데 요 점은 집합 A.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말하는 y는 3? y는 3도 여기는 요 점이 또 C도 되겠네. A이자 C가 되겠네. 이해했습니까? 그죠? 오케이? y는 3은 그어버리면 교점이 한 개잖아. 이 빵이 뚫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A와 C는 같은 집합, B에는 원소가 두 개의 집합. 먼저 나오긴 하겠네요. 예시를 하나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뭘 찾아라? 세 집합의 합집합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쌤이 예시로 한 요거도 답이 되겠네요. 왜? A, B, C의 교점이 하나, 둘, 셋 맞습니다. A랑 C는 같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이런 상황이 되는 A 플러스 A, B에 대해서 둘의 합의 최대와 최소를 잡아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 B를 어쨌든 구해라 이 말이야. 그죠? 이 문제가 더 어려워질 거면요. 이걸 만족하는 A, B의 수능성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려면 더 어려워지겠죠. 지금은 그 둘의 합이 제일 큰 거랑 작은 걸 잡아라는 의도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그 말은 A, B가 나올 수 있는 자연수가 되게 많을 텐데, 그죠? 그 모든 자연수들 다 잡아내라는 얘기인 거죠. 그때, 여기 제일 처음에 그만 있었네. 5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A, B는 5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뭐 A가 1일 때,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 약간의 경우의 수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겠네.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걸 뭐 두들겨 봐야죠. 얘는 뭐 그냥 우리가 추론해서 답이 똑 나오는 그런 버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푼 여기 있는 407번 같은 문제는 그래도 윤곽이 바로 들어가는 문제였기 때문에 답이 톡 뽑아졌는데 그러니까 3점을 주는 거고 알겠죠? 얘는 이제 20번에 4점이고 손이 분명 많이 갈 거란 말이야. 그 손이 많이 가는 게 지금 이 순간이네요. A, B가 지금 A도 5개, B도 5개, 좀 25개의 상황을 세팅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게 몇 개 있는지 그 중에 A, B는 뭐가 되는지 다 잡아내라는 얘기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럼 따져봐야 되겠죠. 자, 따져볼 때 이제 경우의 수 관점인 거야. A, B에 내가 숫자를 넣어볼 건데 여러분 기준을 뭘로 잡으면 좋겠어요? 이 기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1일 때를 잡아놓고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 B가 4일 때, B가 5일 때 따져보고 A가 2일 때, B가 1일 때, B가 1일 때 따져보고 이렇게 따져본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B가 1일 때,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따져보고 즉 B를 기준으로 잡고 A를 움직여보는 게 편하겠어? A를 기준 잡고 B를 움직이는 게 편하겠어? 뭔게 어떻게 생각하니? B가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왜? B의 중심지가 잡아놓으면 A를 갖고 이제 요 높이만 점점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 됐습니까? 이건 B를 기준으로 하나씩 두들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쌤이 번역대를 깔아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어쨌든 모의고사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20번쯤 됐으면 이 어금니 깨물고 접근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번역대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거야. 첫 번째 B가 만약에 1이라면 그죠? 자, Y는 1이 있습니다. Y는 1이 있고요. 여기 쉽게 그리면 대충 동그라미 있고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봐봐 내가 해볼게. 요 간격이 A인 건데 그죠? 생각해봐. 일단 요 점은 나와 있어. 요 점은 뭐냐면 이게 A 좌표야. 그잖아. X는 파이에 만나는 점. 그렇지 않습니까? A는 어차피 한 개야 무조건. 파이, B일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Y는 1과 교점? 얘가 곧 B야.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 B 합집합은 어차피 한 개야. 그죠? 그러면 C라는 집합에서 교점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튀어나와야 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 Y는 3을 그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간격이 A잖아. 그치? 그럼 A가 만약에 1 돼버리면 여기 높이가 2일 거 아니야. 그럼 Y는 3과 교점이 있어 없어? 없겠죠. 1은 안 돼. A가 만약에 2라면요? 제일 높은 게 3이겠죠? 교점이 1개 나오겠죠? 그거 안 돼. 그치? A가 3이 되는 순간부터는 교점이 2개 나오겠죠? 좀 올라갈 거니까. 빨리. 그러면요? B가 1일 때는 여기 쓰거든요. A는 3 이상이면 돼. 그거 확실히 A를 움직이고 쉽게 파악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가 말하는 합집합 개수가 3개인 게 밝혀지는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B가 만약에 2라면 그죠? 상황이 되겠어요? 뭘 하고 있는지 그죠? 저희는 408번이다. Y는 2가 잡혀있죠.
또 그림 그려야지. 빨리 해야 돼요. 가볼게요. 여기가 A 플러스 2에서 여기가 2 마이너스 2 플러스 A. 요 집합은 또 똑같이 A라는 점, A라는 집합, 그쵸?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갑니다. 자, 이번에는 Y는 1과 Y는 3을 그어서 이번에는 A랑 만나는 점이 없을 거 아니야, 그쵸? 총 3개가 나오려면 딱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돼야 돼. 이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럼 A는 1이어야 되거든요. 다른 수가 안 됩니다. A가 2가 되는 순간 얘가 슉 올라가서 1, 2를 딱 잡아버리면요. 두 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총 5개 되겠죠. 이래서 이때는 A는 무조건 1입니다. 요게 최소겠네 보니까. 둘이 합 3이니까. 알겠습니까? 말고 안 됩니다. A가 더 커버리면 얘가 더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두 개, 얘까지 총 5개가 될 거야. 이랬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B가 만약에 3이라면 Y는 3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또 마찬가지 그림은 이렇게 생기겠죠. 그때 이제 좀 해봤으면 좀 빨라질 거야. 얘가 A이자 Y는 3과 교점일 거니까 C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B에서 몇 개 만나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B가 Y는 1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Y는 여기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그죠? 그때 여기 높이가 3-A일 거니까. 이래서요. 그죠? 그러면 요 간격이 지금 2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그죠? 간격이 2보다 크려면 자꾸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쉽게 말하면 3-A가 1보다 작아야죠. 여기 풀어도 되겠다. 넘기면 2보다 A는 커야 되거든요. 여기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벌어질 거니까 2개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요걸 잡아가면 되겠네. A는 2보다 커야 돼. 어디 갔어? A는 2보다 크다는 건 3 이상의 얘기야.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 B가 만약에 4라면 혹시 손 많이 가죠? Y는 B를 기준으로 소리가 틀이 잡혔을 겁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는 A고요. 예전 됐고요. 여기 A고 B가 4라면 그죠? Y는 1과 Y는 3이다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쵸? 그럼 봐봐. 여기가 이제 요 간격이 A일 건데, 그죠? A가 1만 돼도 Y는 3과 교점은 1개인데 Y는 1과 교점 없어요. 그럼 총 2개란 말이야. 안 돼. 이해됐어요? 최소 A는 2 이상은 돼야 돼. 그죠? 그래야지 봐봐. A가 만약에 2라면 여기 높이가 2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죠? 그 Y는 3과 교점 2개 나왔잖아. 그치? Y는 교점 없어야지. 되겠네요. 이 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A가 만약에 커지고 3이라면 여기 높이가 1일 텐데 이러면 안 돼. 왜? Y는 1과 1개, Y는 3과 2개, 여기 1개, 총 4개야. 이해됐어요? 이 경우는 A가 2인 거밖에 안 돼요.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이죠. 5번째. B가 만약에 5라면 Y는 5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는요, 빵꾸 뚫려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가 A. 뭐, 그 다음 다 됩니다. 알아서 잡으면 됩니다. 또 어떻게 돼? 요 간격이 A니까. 일단, Y는 3과 만나려면 A가 2가 되면 여기 높이가 3이니까 3과 만나는 한 개가 총 2개야. 일단 안 돼. 더 커야 돼. 그렇죠? 더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A가 3부터 가는 거야. A가 3부터. 그죠? 여기 높이가 2일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 Y는 3이 교점 2개겠죠. Y는 없겠죠. 이 답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A가 4가 되면 안 됩니다. 4가 돼버리면 여기 높이가 1 되기 때문에 또 1인 거 1개, 3인 거 2개, 여기 또 한 개 또 4개 된단 말이야. 더 커지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A는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얘가 원하는 최대값은요. 여기도 있습니다. A가 5일 때 B가 3일 때 최대 8이겠죠. 그죠? 최소는 이거야. 최소는 3. 둘이 합. 최소값은 둘이 합. 3. 확정. 최대값은요. 여기 A가 최대가 5인데 뭐 B가 1은 탈락. 여기서 5랑 3 넣으면 최대가 될 수 있는 게 8. 얘는 6, 얘는 8. 얘도 최대네. 그렇죠? 최대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대는 8, 최소는 3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진행을 봤을 때 확실히 어려운 문제고요. 왜? 꼼꼼하게 따져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항상 얘기하면 수능적 문제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버전, 얘는 어려운 4점이에요. 그죠? 어려운 4점짜리 문제인데 이런 어려운 4점짜리 문제가 그
한 중킬러킬러쯤 가면 물론 수학적으로 깊어지는 게 존재하죠. 그게 없지 않습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이런 거야. 알겠죠? 풀어내기가 어려운 거지. 수학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알겠죠? 풀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게 많은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 확실히 훈련을 꼼꼼하게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다시 잘 풀어서 이 모든 케이스를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답을 잘 잡아보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로 가시죠. 복습자리라 이런 걸 꼼꼼하게 복습해서 혼자 확실하게 풀 줄 알아야 이 힘이 생깁니다. 이 수능 문제는 힘이 안 생기면 아예 못 풀어요. 자, 그다음 또 질문. 몇 번이요? 413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y는 fx는 요것도 이제 조금 요거는 이 풀이 경험이 기억에 좀 남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8 더하기 k 얘의 최대와 치수를 구해라. 끝. 뭐 이런 문제는 그죠? 자, 첫 번째 수연아, 너가 이 문제 풀 때 좀 짜증나는 게 뭐죠? 그렇죠. 각이 달라서 못 푸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각을 맞춰야 돼요. 쌤, 서로 다른 각인데 각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빨리 여러분들 이런 눈이 생겨야 되는 게 봐봐. 예를 들어서 코사인 3분의 파이 라는 게 있고요. 코사인 뭐 6분의 파이라는 게 있어. 좀 더 쉽게 이해할수록 할 수 있도록 쌤이 이렇게 숫자 써볼게요. 요거 둘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잠깐만요. 코사인 150도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얘와 얘는 둘의 합이 얼마야? 90도죠. 그죠? 얘는 둘의 합은 210도가 돼서 특이한 각이지만 특이하다고 보기 좀 그런데 아무튼 변환이 불가능한 상태의 각이지만 둘을 빼면 어떻게 돼? 90도죠. 그쵸? 얘와 얘는 차가 90도 얘와 얘는 합이 90도 알겠죠? 요거 각을 다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코사인 뭐 10도가 있어요. 10도로 얘기해볼게 이제. 여기에 이제 차가 90도 말고 180도 만들어 볼게. 180도 하면요. 코사인 190 이거라든지 알겠죠? 아니면은 180을 이거는 차가 180이죠. 합이 180 되면 코사인 170도. 얘랑 얘는요. 둘의 합이 얼마야? 파이. 얘랑 얘는요. 둘의 차가 얼마야? 파이. 이거 다 10도로 만들 수 있어. 알겠죠? 이게 각을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똑같은 각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요. 둘의 합과 차가 2분의 파이나 파이나 이런 관계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선생님 얘네들은 각이 다른데 이 각이 다르면 못 푸는 거 아닙니까? 못 풀어요. 각이 다르면 못 풉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풉니까? 각을 맞출 수 있는 체크해 봐야지. 금방 둘을 더하면 2x가 있기 때문에 둘을 더하는 건 필요가 없고요. 둘을 빼면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2분의 파입니다. 각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걸 빼면 그냥 2분의 파입니다. 차가 90도인 두 개의 각인 거야. 이거는 각을 맞출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 눈을 가지고 각을 맞춰서 풀어야지 라고 했으면 이 해석 능력이 되게 좋은 거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류의 문제 풀이 경험이 있어서 이거 선생님 각이 맞춰지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라는 게 있어도 충분해요. 알겠죠? 이건 각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 풀이한 경험을 토대로 간다면 이런 문제는요 각을 맞춰서 푸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을 맞춰서 푸는 문제인데 어떻게 맞출지 모르겠던 친구들은 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치환을 이용하라 그랬어. 오케이? 그냥 보기 어렵게 판을 짠 거기 때문에 치환하면 잘 보인단 말이야. 자, 치환을 좀 해볼게요. 얘를 t로 치환하든 얘를 t로 치환하든 각을 t로 치환해버려. 그래야 잘 보일 겁니다. 알겠죠? 수연아 너는 뭘 t로 치환할 것 같아요? 치환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x-4분의 3파이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오케이? 얘를 t로 치환하는 거랑 얘를 t로 치환하는 거랑 뭔가 풀이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습니다. 잘 풀려야 알겠죠? 치환이라는 거 화두만 살아있으면 돼야 알겠죠? 그 다음 진행을 할 줄 알아야지. 알겠죠? 뭘 하는 상관없어. 자, 쌤, 각이 복잡하니까 쌤 얘 t로 치환하겠습니다.
취하면 봐봐. 지금 원래는 범위를 잡는 건데 이미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죠? 모든 시수가 나오겠죠. 자, x-4분의 3파이를 t로 취합했으면 x 자리에는 4분의 3파이 더하기 t를 대입해야 돼. 괜찮습니까? 자, 여기 있는 문제를 t에 대한 문제로 바꿀게요. 그러면 y는 쓸게요. 이거 여러분 쓰기가 ft라 쓰면 안 됩니다. x 자리에 t를 대입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y가 쓰는 게 더 현명한 거고 맞는 식이에요. 알겠죠? 특히 농수란 친구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튼 y는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코사인 얘가 뭐냐면 x 자리에는 얘를 넣어야죠. 그죠? 그러면은 4분의 3파이 플러스 t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그죠? 4 계산하면 뭐가 돼? 2분의 파이 플러스 t 아닙니까? 플러스 k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변환 가능하네. 그죠? y축입니다. sin t 적으시고요. 코사인이 2, 4분면에는 플러스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정리하면 y는 코사인 t 제곱 t 플러스 sin t 더하기 k가 되는 거야. 됐어요? 요거 1 마이너스 sin 제곱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sin 제곱 먼저 쓸게요. 플러스 sin t 플러스 k 플러스 1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가시죠. 얘에 대한 우리가 최대와 최소 구하는 거 아니야? 또 치환해야죠. 그렇죠? sin t를 a로 치환하겠습니다. a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루트 1까지 해야 되죠. 됐나요? 이 함수는 y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 요거 중요한 상황의 문제야. 잘 인지시켜 놔야 됩니다. 얘에 대한 이 범위에서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위로 볼록이고요. 꼭지점 a 좌표가 2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1이 멀리 있고요. 1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분의 1 대입한 게 최대값.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이니까. k 더하기 4분의 5. 최소값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마이너스 넣어버리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k 더하기 1이니까 k 마이너스 되겠다. 최소값, 최대값 정리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다. 알겠어요? 요거는 잘 못 풀었던 친구들, 지금 풀이를 못한 친구 중에서는 수업을 들었을 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된 친구들은요 별표 빡 쳐놓고 제대로 복습하세요. 알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92페이지 좀 넘어가시죠. 자, 여기 어때? 질문 418번 보시죠. 418번입니다. 자, 우리 삼각 부등식 선생님이 정석으로 풀어줄게요. 정석으로 하겠죠. 그렇게 부등식은 이렇게 정확히 풀어야 돼. 자, x가 0부터 파이까지일 때 탄젠트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1보다 작다를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풀죠? 일단 뭐 해야 되지? 치환하세요. 각이 지저분한 걸 그리려고 하지만 치환해서 푸세요. 알겠죠? 그럼 우선 t의 범위 어떻게 돼? t의 범위는? 올라와봐.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 죠. 그죠?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쌤 여기다가 다 3분의 파이 더하면 되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알겠죠? 이 그림을 떠올려. 이거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직선은 그 직선이니까 0부터 파이까지 자르면 0을 넣었을 때 최소값, 파이 넣었을 때 최대값이야. 알겠죠? 범위를 구할 때 항상 그 식에 대한 함수 그래프를 떠올려 주는 게 제일 좋은 접근이야. 알겠죠? 오케이? 왜냐면 이게 만약에 사인처럼 출렁이는 2차 함수 출렁이는 그래프라면 끝점이 최대 최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항상 그림이 떠올라요. 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작은 수를 넣은 게 최소값, 큰 수는 게 최대값. 마이너스 하나 붙어있어? 내려간 직선일 거 아니야. 작은 수를 넣은 게 최대값, 큰 수를 넣은 게 최소값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자, 이제 그려볼게요. y는 탄젠트 t를 자 공부할 때만이라도 정확히 그려주세요. 대충 그리지 말고 이 범위만 딱 그려주세요. 알겠죠? 공개해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탄젠트 t를 그리겠습니다. 여기 2분의 파이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색칠
3분의 파이에서 끊겨야지. 그죠? 탄젠트 3분의 파이가 얼마지? 천천히 상수해. 루트 3이야. 그래서 그리고 여기 파이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점근선 2분의 3파이가 있을 것이고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이 중에 그림이 3분의 4파이는 여기 있을 거야. 얘랑 높이가 똑같을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없어도 F가 이렇게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정확히 그리는 연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게 공부할 때만이라도 알겠죠? 그때 정확히 할 줄 알아야 시험 풀 때 시간이 압박을 좀 뭉개도 답이 잘 나올 거니까 공부할 때 너무 빨리 하지 마. 알겠죠? 정확히. 그러면 얘가 뭐라 했냐면 1보다 작은 범위 y는 1이 여기 있잖아. 1이 루트 3보다 밑에 여기 있거든. y는 1. 그죠? 탄젠트가 1 되는 라인이 얼마지? 4분의 파이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탄젠트가 1 되는 4분의 파이 라인이니까 부등식에 는이 없어. 빵구 뚫어주시고 알겠죠?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죠? 답은 2분의 파이부터 t는 여기가 아마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겠죠? 4분의 5파이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답이 아니라 t의 범위는 t는 내가 만든 거니까 원래가 x 플러스 3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보다 크고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4분의 5파이가 작다. 양변에 3분의 파이 빼버리면 x의 범위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가시죠. 또 질문 없나요? (427번) 가보겠습니다. 427번입니다. 지울게요. 자, 0부터 x가 2파이까지는 쌤 저번 시간인가? 삼각 방정식 풀 때 바로 답을 구하는 거 여러분 좀 알려드렸죠? 그죠? 뭐 연습 한번 해보면 이 범위에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이 정도 방정식은 그냥 풀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라인 어디야? 3분의 파이. 그죠? 자, 한 바퀴 돌리면서 3분의 파이 라인 뭐 있어?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4개입니다. 요거 잡아내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분자 일식 추가에 약분 안 된 4개 뽑아내. 그게 그 4개야. 알겠죠? 그 다음 좀 개념을 넣어주면요. 3분의 파이,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4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4개 중에서 코사인이 음수인 건요.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과 3사분면입니다. 알겠습니까? 답은 x는 쌤 말하는 게 잘 이해된 친구들은요. 보자마자 답을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저는 알겠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습 좀 해봐봐. 알겠습니까? 방정식은 이렇게 푸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자, 이번에는 코사인 x가 파이 코사인 x야. 요게 각이야, 각. 그죠? 이걸 t로 치워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야, 여기 각인데 요 각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범위가. 여러분 0과 2파이 사이에서 코사인의 범위가 얼마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닙니까? 뭐 식으로 써줘? 코사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텐데 파이 코사인 x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아닐까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내가 만약에 얘를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미 t의 범위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은요. 굳이 치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코사인이 0 되는 거 찾는 거잖아. 그지? 뭐 있어? 조용히 뭐 있어? 코사인 0 되는 거. 아무거나 하나 불러봐. 2분의 8. 이거 알잖아. 또 뭐 있어? 수열 하나 불러봐. 2분의 그죠? 그죠? 성원 하나 불러봐. 뭐 있어? 이쪽으로 하나 불러봐. 뭐 있어? 그렇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 왜냐면 y축에 있는 동경들이 코사인가 0이야. 코사인 x좌표니까. 알겠죠? 이런 무수히 많은 각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딱 봤을 때 코사인이 0 되는데 그럼 이미 2분의 파이 아니면 2분의 3파이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아니면 마이너스 3파이 쫙쫙 나올 텐데
그때 각의 범위가 요만큼이라는 것은 파이 코사인 x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이 0 만들려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아니면 2분의 파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정식 많이 풀고 있으니까 알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바로 뽑아낼 수 있어요.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좀만 잘 생각하면 다 잡아낼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x 구하는 얘기야. 그러면 파이 약분해버리면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2분의 1 되는 x값 다 잡아내 이 소리 뭐죠? 이해됐습니까? 얘도 그래프가 할 필요 없죠? 이 x는 뭐겠어? 코사인이 얘가 되거나 얘가 되는 것은 3분의 파이 라인 다 적으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4개의 사분면이 한 개씩 있을 거 아니야.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는 가볍게 그림 없이 알겠죠? 복습하실 때 그림 없이 이렇게 쓰면 풀어주셔야 겠죠? 이렇게 좀 어색해도 이렇게 풀어봐야 좀 익숙해집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지문요 430번. 요것도 이제 턱한 문제를 내드려야 돼. 요것도 경험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자 가보시죠. 요것도 예전에 선생님이랑 풀어준 적이 있는 우리 그 1차 이 삼각함수에 대한 그 재학습을 시작했을 때 거기도 하나 선생님 다가온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보세요. 자, 선생님 요거는 워낙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풀겠습니다. 코사인 x 사인 7분의 8 그냥 뭐 얘 풀어라 이 소리죠. 그쵸? 자, 성원이 넌 어떻게 풀었어요? 이 코사인을 그리고 사인을 그려서 이 두 그래프를 그래서 풀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선생님 저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인 7분의 8 네. 어떻게 해야지? 그쵸. 어디에 잡아도 모르니까 봐봐. 이게 봐봐. 이걸 그대로 간 친구들은 첫 번째 이렇게 푼 친구들이 제일 많긴 해요. 뭐냐면 y는 코사인 x를 그리고 y는 사인 7분의 파이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지. 쌤, 사인 7분의 파이를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대충 파악은 되죠. 그러니까 얼마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어디쯤 있는지는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무슨 의미인지는 문제로 가볼게요. 자, y는 코사인 x 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간 친구들이 제일 많을 거라 판단되는데 봐봐.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죠? 오케이? 자, 사인 7분의 파이는 여러분 그 저번 시간에 왜 사인 1과 사인 2의 크기 비교한 거 기억해요? 기억합니까? 사인 1과 사인 2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크게 비교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비교했어? 사인을 그려서 1과 2를 대입한 그 지점에다 높이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사인 7분의 파이가 어디쯤 있는지는요. 사인 그래프 찾으면 되지. 여기에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잘라서 할게요. 요만큼만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렇게 이런 거 그립시다. 됐습니까? 7분의 파이가 여기는 4분의 파이 맞지? 맞아? 7분의 파이가 더 작은 값이잖아. 그렇죠? 그죠? 아마도 7분의 파이는 여기 앞에 이렇게 있을 거야. 7분의 파이. 그죠? 그러면 사인 7분의 파이가 아마 높이가 요 정도 높이. 여기가 사인 7분의 파이. 물론 얼마인지 모르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나는 뭘 찾아야 돼? y는 사인 7분의 8을 그어야죠. 이렇게 여기 높이가 y는 사인 7분의 8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쵸? 오케이? 자, 내가 구해야 될 x의 범위, x 값은 뭐냐면 코사인 그래프가 파란색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잡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접근한 친구는 첫 번째 뭘 체크해야 돼? 사인 7분의 파이를 아까 성분이가 저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못 풀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값의 그 크기는 그죠? 이렇게 잡으라는 소리야. 알겠죠? 요거 딱 체크해놔야 되겠죠? 그럼 봐. 여기쯤이 높이였는데 봐봐. 내가 궁금한 건 요 점의 x값이야. 그리고 요 점의 x값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저 두 점의 x만 찾아내면 둘의 사이가 답일 거 아니야. 얘보다 아래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쌤, 요건 어떻게 잡죠? 잘 봐. 내가 사인 쪽에서 잡은 이 7분의 파이란 라인을 코사인에 적용하려면
2분의 파이에서 빼야지. 요 간격과 요 간격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위치는요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요 원래 우리가 코사인에 잡은 라인을 코사인에 잡아낼 때는 2파에서 빼지만 사인에서 잡은 라인을 코사인에 뺄 때는요 2분의 3파에서 더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위치는 2분의 3파이 더하기 7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알파 베타는요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일 겁니다. 둘의 사이니까. 이해되겠어요? 네. 이렇게 푸는 게 일단은 아마 제일 이제 그냥 주어진 대로 접근해 버리는 거니까. 알겠죠? 제일 좋은 거고 좋은 게 아니라 요게 아마 제일 이제 필요한 풀이가 될 수 있고. 알겠죠? 좋은 풀이는 이쪽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사인 10도가 있어. 내가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이 코사인 몇 도야? 이거 코사인 몇 도야 이거? 서울은 몇 도야? 몇 도? 10도? 사인 10도와 코사인 10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사인 10도를 똑같은 코사인 몇 도로 바꾸고 싶다고. 수열이 어떨 것 같아? 모르겠어요? 80도예요. 왜요? 코사인 80도는요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10도 아니고 변하기만 했단 말이야. 사인 10도 똑같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사인의 값을 코사인으로 그냥 이제 딱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 각이 바뀌겠죠 당연히. 그죠? 같은 각은 아닐 거 아니야. 45도가 아니니까 90에서 빼면 돼. 알겠죠? 2분의 파에서 빼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잘 봐. 얘를 풀기 어려운 이유는요. 아니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인 7분의 파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잡아? 이렇게 잡아.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 오케이? 그럼 봐봐. 코사인 x가 코사인 잠깐만 7분의 파이면요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 빼면 얼마냐? 14분의 7 빼기 2니까 5파이. 이거 14분의 5파이랑 똑같은 값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굳이 뭐 중간 단계 적어드리면요 사인 7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4분의 5파이라고 쓴 거야. 요거 산수하면 7분의 파이는 변환치 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푸는 거지 실력이 있는 거죠. 딱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다 바꿔버리는 거야. 삼각함수가 가능하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바로 뚫리죠. 봐봐. y는 코사인 x 대충 그릴게요. 코사인 x 이렇게 있어. 그지? y는 코사인 14분의 5파이 뭐 이쯤 있겠죠? 여기가 14분의 5파이겠지. 얘가 라인이야. 2분의 1파이면 작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요? 2파이 마이너스 14분의 5파이가 되겠죠. 얘가 알파, 베타일 겁니다. 그럼 끝.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꼭 둘 다 연습하세요. 알겠죠? 한쪽으로 풀어서 잘 푼 친구들은요. 나머지 방향이 너무 쉽게 보이면 뭐 풀 필요 없고 뭐야 저 뭔 소리야 이런 느낌으로 풀어봐야 돼. 알겠죠? 양쪽 다 풀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여기 432 아니냐? 너 수정 다 했냐? 또 뭐 있어? 넘어가시죠. 자, 또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95페이지는 4, 4, 0 네, 4, 4, 0 가시죠. 4, 4, 0입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한 유형이다. 요거 하고 네,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4, 4, 0, 뭐 4, 4, 0 4, 4, 0입니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얘가 양근과 음근을 가진 그죠?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뭐 세타의 범위 구하라 이 소리죠. 그렇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네요. 이거 어떻게 풀죠? 못 틀리게 됩니다. 어떻게 풀죠? 옹기 어떻게 푸니? 지금 노트를 꺼내서 바로 찾을 수 있겠니? 여러분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 어떻게 풀어요? 판별식.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 어떻게 풀어요?
내가 이걸 얘기를 드린 게 한 3번, 4번 될 텐데요.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털릴 것이다. 매일 노트를 보지 않는 자 매번 털릴 것이다. 털릴 때마다 배우겠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배워봤자 내일 당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까먹고 있으면요 또 나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뭐였죠? 판별식과 근과계수 관계. 단 뭐지? 그 노트에 적혀있어 다. 단. 너희가 듣고 있니? 단 뭐야 단.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땐 알파, 베타가 음수인 것만 확인하면 된다. 라고 적어놨고요. 3번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 문제 어떻게 풀지? 뭐가 있어요? 뭐 얘기를 하지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게. 먼저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라. 그 그래프를 보고 1번 판별식 체크, 2번 대칭축 체크, 3번 기준점의 부호 체크. 단 두근 사이에 기준이 있을 때는 3번만 체크. 여러분 외워야 돼. 이거 이 암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야 그거 하나 몰라서 지금 틀리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봐봐.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있는데 부호가 다른데 두근의 곱이 음수면 돼. 끝! 알파 베타가 뭔데? 얘분의 얘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0보다 작으면 돼. 이거 풀어. 끝!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쉬운 문제 아니야. 왜? 애들이 까먹어서 못 풀거든. 알겠죠? 이거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 단어 1000개, 2000개 외우면 안 되지만 노트 좀 보세요. 노트 봐야 돼. 노트 좀 읽으세요. 시간 나면 노트 좀 읽으세요. 다들 뭐 힘들어 하시니까 자 쉬었다가 다음 얘기로 가시죠. 쉬었다가 하시죠. 이번 주 일요일에 잠깐만요. 계시죠? 보십시다. 자, 그 다음 질문이요. 96페이지에 이거 오른쪽 라인 잘 풀었어. 질문이요. 없습니까? 445 445 445? 445 보시죠. 4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2 코사인 x 마이너스 1과 2 코사인 x 플러스를 될 것이고요. 그죠? 0보다 아니 0이다. 코사인 x가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죠. 되겠네. 2분의 1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생각해 말인 거 맞죠? 그죠? 오케이? 그럼 x는 바로 나오죠. 0부터 2파이까지니까 3분의 파이 라인 다 쓴다는 거 맞죠? 그죠? 그럼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 또는 3분의 5파이가 되거든요. 이건 이해되겠죠? 그랬을 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음수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뿔마 아니면 맞뿔 되는 걸 찾아라 이 말이죠. 그쵸? 얘가 뿔마라는 건 무슨 말이야? 사인만 플러스니까 2, 4분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맞뿔은 코사인만 플러스인 거니까 4, 4분면인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2, 4분면과 4, 4분면이 정답이다. 둘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저는 알겠습니까? 뭐 이제 게이지가 에너지가 도대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446번을 가보죠. 자 이제 이 또 그래프 관련된 4점짜리 기출 문제입니다. 좀 진행을 해봤나 모르겠는데요. 자 문제 보시죠. 풀이 못한 친구 빨리 문제 읽어보세요. 그림 그리는 거 빨리 읽어봐. 이렇게 나와 있고 x가 이렇게 y는 x 뭐 항상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자, 이런 탄젠트 해석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탄젠트 a분의 파이 x다. 일단 이거 주기 얼마죠? a네요, a. 그죠? 맞습니까? 그럼 아마도 봐봐. 요거 하나 그려졌고 여기서 한 줄기가 여기죠. 여기가 a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까? 그쵸? 그리고 봐봐. 여기 문제를 읽어보시면 fx를 그렸고 그림과 같이 OAB를 이렇게 이은 직선이 있고요. A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을 C라하자까지 읽었을 때 이미 요 길이가 잡혀야 돼요. 요 길이 얼마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줄이잖아. 그렇죠? 이 한 줄이 진행한 거니까 A라는 얘기죠. A 길이가. 요건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요 길이는 A다. 오케이? 이건 알겠어? 이게 한 줄이죠. 탄젠트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한 줄이야. 그게 알겠죠? A라는 길입니다. 그러고 얘가 정삼각형이다. 선생님 그림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알겠죠? 솔직히 한번 그냥 가볼게요. 알겠죠?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중심에서 직선이 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요 직선이 잠깐만 수정을 좀 해볼까요? 잠시만요.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 잠깐만. 이게 이렇게 갔으면 얘가 이쯤 돼야 될 것 같아. 이게 대칭이야, 대칭. 요건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좀 더 낫다 이게. C A 이해되겠어? 필요 없다. A. 그죠? 왜냐면 요 함수가 점대칭 함수, 그죠?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걔는 점대칭 함수, 알겠죠? 두 점대칭 함수의 교점은 점대칭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을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얘가 얘기하는 정삼각형이다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면 잘 봐봐. 자,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길이가 A인 거는 이미 이제 보자마자 잡아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게 정삼각형인 거 어떻게 써먹냐? 요 길이가 얼마나 되기야? 1대 2일 거 아니야? 네, 1대 2겠죠? 2분의 1 A다. 도형적 해석이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삼각형이면 봐봐. 요 점이 요 점 좌표가 내리면 이게 이제 수직 이등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도 정삼각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4분의 1 A일 겁니다. B의 좌표가 4분의 1 A 콤마 이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게 3분의 파이니까. 그죠? 그러면 2대 1대 루트 3 4분의 루트 3A일 겁니다. 요거 이해되겠어요? 그 정삼각형이라는 그 도형적 성질을 통해서 B좌표를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 B좌표가 얘 위에 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하진 않았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리고 좀 더 쌤 생각에 여러분 환경으로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아마 쌤 생각에는 얘를 먼저 잡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만약에 선생님 제가 4분의 1A까지 잡았는데 이 B를 쓸 생각을 못했습니다 라는 환경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B를 쌤 X좌표가 4분의 1A니까 이거 대입하시면 바로 나오는 게 좌표가 아니죠. 대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탄젠트 A분의 파이에다가 4분의 1A를 넣었으니까 A 약분되고 탄젠트 4분의 파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4분의 파이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1 되겠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쌤 얘가 4분의 1A, 1이네요 라는 걸 가지고 또 이제 삼각형을 끌고 들어가야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1인 걸 밝혀내야 되겠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A 값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4분의 루트 3A가 1인 거니까 A는 루트 3분의 4가 되겠다. 이렇게 A는 잡아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말하는 삼각형 넓이는 넓이는 봐봐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분의 4고요. 그죠?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그지? 삼각형 넓이는 S는 2분의 1 AB 요 제곱 3분의 16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다. 이거 처리하시면 뭐 넓이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문제였다. 해서 이 정삼각형의 그 비율을 이용해서 했죠. 좌표와 연결시켜라. 뭐 이런 의도의 문제인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잘 한번 또 연습해 보시고요. 넘어가서 448로 바로 가볼게요.
자, 상관 파트가 끝이 나가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 평가원 기출 수능 유형 문제들은요, 여러분 꼭 이제 쌤의 어떤 틀은 봤으니까 알겠죠? 이 풀을 쫓아가는 복습을 하는 게 아니죠. 포인트는 잡았으니까 그 포인트만 딱 인지한 채 이해했으면 이제 혼자 잘 풀어봐. 쌤과 다른 길로 가도 상관없어, 알겠죠? 너네가 답을 잡아내야죠. 그걸 연습하는 복습을 하는 겁니다. 쌤의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똑같이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아, 저기서 저걸 봐야 되는구나. 그것만 갖고 풀어야 돼, 알겠죠? 그거 가지고 꼭 복습해서 답을 잘 구해보시고 비슷한 형태의 문제니까 448번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448을 가려고 했는데 요거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에 다시 숙제 드릴게요. 예, 요것도 한번 플러스 같은데 저거 복습하시고 너무 비슷한 형태니까 알겠죠? 요거 한번 연습해보라고 냅두고 가볼게요. 알겠죠? 저거 복습한 다음에 답 잡아보고 요거 도전해봐. 알겠지? 이따가 뭐 클릭 때 하든 숙제를 하든 요거 다음 시간에 잡아볼게요. 447로 갈게요. 형태는 다른 걸 연습합시다. 비슷한 것들은 여러분 또 한 번의 경험치를 또 연습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447로 가보시면 x가 0과 2파이 사이에서 얘를 그려라. fx는 sin x 마이너스 1을 그리고요.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sin x 마이너스 파이부터 얘는 2파이까지. 이건 뭐 fx 그래프를 그리자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알겠죠? 그 뒤에 이야기 보면요. 야, t가 0과 2파이 사이인데 뭐라 했냐면요. y는 fx와 y는 ft라는, 여러분 봐봐요. 얘는 이 그래프입니다. 얘는 사인이니까 이렇게 뭐 출렁이는 그래프일 것이고요. 알겠죠? 얘는 직선입니다. 상황이 됐어요? 왜? ft가 이 그래프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t는 상수니까 t를 대입한 그 높이에서 그 직선인 거지. 요게 이해가 돼야 돼.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 봐봐. fx가 만약에 단순하게 fx가 그냥 sin x라 쳐볼게. fx가 이 말부터 조기 말부터 이해 좀 하기 위해서 하겠죠? 얘가 지금 말하는 fx는 요거는 수투에도 간간히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얘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건 그래프 좀 복잡하게 이따가 해보고 알겠죠? fx가 단순하게 그냥 sin x라는 관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해볼게. fx가 ft의 실근의 개수라는 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y는 fx는 이거야. 이렇게 2파이 0, 5파이 이렇게 있고요. 아니 뭐 하는 거야? 0파이 1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t가 어디 있냐면 봐봐. t는 얘가 뭐라 했냐면 0과 2파이 사이에 있어. 자, t가 만약에 0이 나면 알겠죠? y는 fx와 y는 f0이라는 이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란 말이에요. 그럼 f0이 얼마냐면 0이잖아. 여기 요 f0이 0이잖아. 그죠? 이 f0이 0 아닙니까? 맞아요? t가 여기 있을 때는 이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 하나, 둘, 세 개겠네요. 알겠습니까? 얘는 세 개입니다. t가 만약에 0.1이면요. 여기에 직선이 이거죠. y는 뭐 f0.1 예를 들면. 그죠? 교점 몇 개? 두 개. t가 여기 이렇게 움직이면 y는 ft는요. 뭐 t가 만약 여기 있으면 y는 ft는 여기 높이가 f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 y는 ft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상황이 됐습니까? t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를 따져봐라 이 말입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그때 얘는 그거를 함수화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볼게. fx는 ft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가정하자.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까? 함수 공부 좀 해봅시다. 그러면 요 단순한 fx를 가지고 내가 gt를 정리해 볼게요. t의 범위는 이만큼입니다. 알겠죠? 그럼 잘 봐봐. t가 0일 때는 몇 개야? 3개죠. t가 0일 때는 교점이 3개야. 요거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성은 이해돼?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t가 0으로 올라갔어. t가 이제 0보다 커졌어요. 2분의 8이죠. t가 커지면 이렇게 올라가면 y는 ft가 이렇게 될 거니까 교점 몇 개야? 2개지. 2개지. 언제까지? t가 2분의 파이가 돼버린 교점 1개니까 2분의 파이 전까지는
0부터 t가 2분의 파이 전까지는 교점이 2개인데 t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교점이 1개야. 이 함수 이해됩니까? 그죠? 다시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은 y는 ft가 여기 있을 거니까 또 2개. 어디까지? 파이까지 2개. 파이일 때 3개. 파이와 2분의 3파이까지 2개. 2분의 3파일 때 1개, 다시 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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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일 때 3개. 끝. 이렇게 되겠죠. 뭐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알겠죠? 이런 식의 함수를 이 예의 시행 예술을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알겠죠? 이거를 이 그림을 가지고 따졌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실근이 3개 되는 t 값을 다 잡아내라 하는 소리죠. 됐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놔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됩니다. 대충 그리면 이거 절대 못 풀죠. 그죠? 딱 3개가 넣은 포인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좀 정성 들여서 정확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쌤이 왜 방정식 같은 거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루트 2배가 된 그림은 거의 그리지 않아라고 했지만 얘는 이제 이걸 그리라고 준 거야. 알겠죠? 우리 얘를 정확히 그려줘야 되겠죠. 자, 그려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1이 기준이니까 이건 잘 그려야 돼. x축이고요. y축이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1이 여기다 가져가죠. 여기 가운데야, 가운데. y는 마이너스 1 기준이야. 0부터 파이를 이 정도 잡을게요. 여기 x는 파이. 잘 잡아요. x는 파이. 가보시죠. 얘는 그리 쉽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사인하면 되잖아. 그쵸? 그럼 0,0에서 내가 너무 넓게 그렸다. 그죠? 그냥 할게요. 이렇게 생긴. 이런 걸 되겠네. 그죠? x가 여기 0, x는 0, 여기 파이, 여기 x는 0. 여기서 그냥 사인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습니까? 높이 n인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얘는 그렸어. 얘 그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마이너스 1이고요. 원래 그림은 봐봐. 루트 2배 했으니까 여기서 루트 2만큼 조금 더 올라가서 원래는 이렇게 생겨. 원래는.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뒤집어졌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아래로 루트 2만큼 내려갔다가 위로 루트 2만큼 올라가겠죠. 설명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나는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린 거니까 여기서 루트 2만큼 이거 올라가겠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2파이 색칠하시고 0 색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마이너스 1에서 루트 더한 거죠.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이랬습니까? 그때 여기가 2분의 8. 여기는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여기는 2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푸는 거죠. 이랬습니까? 뭐 되게 어려운 그림 당연히 아니죠. 근데 되게 꼼꼼하게 잘 그려야죠. 알겠습니까? 이 영상 이해되겠어. 가시죠. 해석하시죠. 나 지금 YNFT를 그어서 실근이 3개의 t가 필요한 거야. 자, YNFT가 봐봐. 여기 있으면 실근 몇 개야? 3개. 이랬습니까? Y는 FT가 여기 있으면 실근이 3개야.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t 값을 적어볼게요. 요점 0. t가 0일 때 이거 3개야. 요점 파이. 요점 2파이. 일단 3개 잡았어. 됐어요?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t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직선 올라갈 거 아니야? 교점이 4개야. 패스. 여기 3개네요. 여기 3개. YNFT가 여기 있어도 3개야. 얘가 되는 t값 구하겠습니다. 2분의 파이 하나 있고요. 또는 여기와 여기는 좀 짜증나는 상황인 건데 문제 슬쩍 봐야죠. 다 더할 거야. 그러면 얘 알파 베타라 해. 그냥 가운데가 얘잖아. 그죠? 대신에 이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알파 또는 베타를 잡고 둘의 합은 얼마나? 가운데가 2분의 3파이니까 둘의 합은 3파이가 되겠죠. 중점이 2분의 3파이. 그죠? 알파 베타를 구할 필요 없습니다. 다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진 그림 잘 그리시고 얘가 얘기하는 거. 이게 20번 4점이야. 알겠죠? 어려운 4점이죠. 그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진행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복습하거라.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3함수의 방정식이나 그래프에 대한 해석 문제까지는 다 해봤고요.
아까 안 푼 그 한 문제는요 다음 시간 숙제로 드릴 테니까 또 도전해 보시고 복습해서 그 탐젠트에 대한 그래프의 형태에 대한 뭔가 포인트가 잡히는 상황에서 또 그 문제 도전해 보시면 뭔가 해결되겠죠. 자 넘어와서 자 저번 시간에 또 삼가함수 활용 파트 2개 드렸죠. 117페이지입니다. 자 최근 기준 중에 이렇게 증명 박스에 기대서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확실히 앞에서 푼 생으로 해석하는 문제보다는 수월해요. 알겠죠? 수월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를 풀려고 도전해 봤는데 쌤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일단 잘 봐봐.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증명을 너무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얘가 얘기하는 어떤 특정 이야기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 그냥. 알겠죠? 박스를 잡는 데 집중해야 돼. 그쪽을 연습하는 거야. 알겠죠? 물론 이제 문제가 좀 어렵게 되면 얘가 말하는 게 다 이해를 해야지만 푸는 문제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해가 잘 되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좀 이해 안 되는 거 보류해 놓고 박스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알겠습니까? 자, 이제 가볼게요. 이제 보시죠. 자, 일단 원이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을게요. 또 안 푼 친구들 상황을 체크를 해봐라. 2개의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R2 여기에 R1 여기에 A 잡고 3분의 2 파이 DB C가 여기 있고 4분의 3 파이 뭐 여기다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시죠. 일단은 박스 안에 글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 이해 좀 하시고 알겠죠? 자 읽어보시면 그림같이 A, B가 2 그림 표시 안 돼 있는데 여기 표시하자. A, B가 2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야. A, B가 2 그 다음에 A, D가 1 이것도 어려운 얘기 아니야. A, D가 1 뭐 살짝 보니까 여기를 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A 때리면 뭐 구하지 말고 이거 내가 푸는 게 아니잖아. 얘가 푸는 거에 박스 찾는 거니까 구하지 말고 구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뭐 값 나와 있고요. 외접원 나와 있고요. 이제 그림이고 외접원을 구하는 과정인가 봅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될 게 없죠. 자 박스를 보면 BCD의 사인 법칙에 의해서 BCD의 사인 법칙을 때려서 뭐 R1은 얘가 나왔나 봐. 뭐 그거 때릴 수 있겠죠. 알겠죠? BD 길이를 구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데 이거 구하지 않았네요. 그죠? 구하지 않고 사인 법칙만 해놨네요. 그 다음에 ABD의 사인 법칙에서 자 ABD 여기 있잖아. 그죠? 사인 법칙 때리면 좀 봐봐. 자 여기는 ABD의 사인 법칙은요 외접원이 R2기 때문에 내가 적어보면 사인 3분의 2파이거든. BD의 길이가 2R2다. 요게 사인 법칙이 되겠죠. 그죠? 얘가 말한 대로 내가 사인을 쓴 거야. 근데 얘가 R2는 뭐 곱하기 BD다. R2는 뭐 곱하기 BD다? 이 3분의 2파이가 얼마지? 2분의 루트 3. 그쵸? 그러면 역수 취한 거니까 루트 3분의 2 곱하기 BD. 는 2R2다. 이 정도 산수는 쉽게 될 것이고. 그죠? 이 약분하면요? 그러니까 R2는 루트 3분의 1 BD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뭐 얘가 말하는 가는 쉽게 보였습니다. 가가. 얘네요. 그죠? 그리고 위에서 R1, 이거 나와 있는 거니까 R1은 2분의 루트 2 곱하기 BD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 체크만 했고요. 그 다음 ABD에서의 코사인 법칙에서 이게 너무 쉬운 문제네. 그죠? 예, 요거는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는데 ABD에서 코사인 법칙 때리면 길이 나오겠죠? 그죠? 집어넣어 끝 뭐 이런 문제네요. 알겠죠? 아주 허접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네. 요거는 푼 친구 다 풀었겠다. 그렇죠? 수현이 풀었지? 응. 이거 풀까? 내 저거보다 푼 친구들 잘 맞췄네요. 아주 쉬운 문제네요. 자 516번은요? 어떻게 이거 별표구나? 네 이거는 안 돼? 요게 좀 어렵나 봅니다. 가보시죠. 자 이거 너무 쉽다. 그죠? 뭐야 이거? 몇 번이에요? 20번. 번호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모양을 털지 마시고 알겠죠? 20번이 줬다 오늘. 오른쪽도 20번이네요. 자 얘도 또 오픈 친구들 문제 못 읽은 친구 빨리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지름은 아닌 느낌이네. 지름인가? 뭐라 밑으로 보이는데 잡고 이렇게 A, B
가봅시다. AD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보이네, 그렇죠? 마주보는 가게의 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또 얘도 이제 상호 체크를 해야죠. AB 대 CD가 1대 3, AB 대 CD가 1대 3. 뭐 내가 푸는 건 아니지만 적어놓자거든. 얘가 팀이야. 3팀 어디 된다 소리죠. 이거 넘어가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 좋을 거니까. 그 다음 BC가 A보다 크다, 뭐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AB와 뭐 이건 그림 설명이고요. PB 대 PC 대 BC, PB 대 PC 대 BC, PB 대 PB 대 PC 대 BC가 7대 5대 루트 14. 7대 5대 루트 7K로 할까요? 7K 5K 루트 14K. 요것도 뭐 상황을 딱 체크해주면 요 각과 요 각과 요 각은 다 구할 수는 있겠네. 그죠? 길이가 다 나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B만 나와도 뭐 각은 다 잡아낼 수 있죠. 그때 이제 AD가 4 루트 14. 뭐 얘가 준 정보는 저거만 났습니다. 내가 풀 건 아니지만. 자, 그때 BPC의 외접원의 반지름, BPC야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모양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뭐 대충 생각하기에는 각은 이미 아니까, 그죠? K 하나만 구해내면 뭐 뚫리긴 하겠네요, 그죠? 뭐 또 구하지 마시고 알겠죠? 문제를 읽어봐야 되겠죠? 하고 쭉 나와 있어. 근데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7대 5대 루트 14라서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세타가 BPC에서 BPC를 BPC 세타를 할 때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이래. 요것도 뭐 좀 긴장되는 친구들이 그어놓고 7분의 6이니까 세타일 때 49 빼기 36 14 루트 14 뭐 사인 많은 거니까 구했다 라는 건 뭐 이게 구해지는 게 되게 이해하기 쉬운데 어려운 친구들은 넘어가면 그냥 세타로 그냥 준 거잖아. 알겠죠? 줬고 됐고요. 얘가 7대 5고 PB와 PC가 7대 5 나랑 똑같이 K를 썼네요. 다행히. 그 다음에 AB와 CD가 1대 3 L과 3L T 대신에 바꿉시다. L과 3L 썼네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됐고 BPC와 뭐 닮음이라는데 필요가 없는 게 밑에 식이 나와 있죠. 그죠? 가는 쉽게 밝혀지겠는데 얘가 뭐라 했어? PB대 내가 밝힌 거 아니야. PC는 PD대 PA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이고 L이 가 곱하기 K다 라고 나와있다 보니 그죠? 여기 위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게 여기서 어떤 착각을 하면 안 되냐면 쌤 이 비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그건 얘가 해준 거니까 내가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비례식을 통해서 얘가 나왔나 봐.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PB가 뭐라 그랬지? 얘가 얘기했잖아. PB가 지금 7K고 5K야. 7K 대 5K는 뭐 이만 하냐? 그죠? 그 다음 뭐야? 어디였어? PD 대 PA? PD는 뭐지? PD? PD가 여기 있네. 5K 더하기 3L 대 그죠? PA는 뭐야? PA 뭐였어? PA L 더하기 7K 더하기 1이네요. 이해됩니까? 그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읽었기 때문에 더 잘 이해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 내가 보니까 박스 위에만 다 필요가 없네요. 그죠? 이 비례식 한 개와 그 위에 지금 이 각각의 길이들을 KY로 지정해놨잖아. 이 두 문장만 있으면 가는 뚫리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가를 잡지 못한 친구들은 다른 데에 이제 현혹이 된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너무 쉽게 뚫리겠다. 그래서 풀어볼게요. 얘가 K는 약분이 되죠. 비례식이니까. 내항과 외항의 곱을 통해서 식은 나오겠죠. 25K 더하기 15L는 49K 더하기 7L입니다. 넘기면 8L은 24K. 간단하게 나오죠. L은 3K다. 3일. 가는 뭐 다 잘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삼각형 BPC와 DPA의 닮은비가 삼각형 BPC와 삼각형 BPC와 그죠? 삼각형 뭐죠? 삼각형 DPA 오케이? 여러분 여기서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말하는 삼각형
PC와 삼각형 DPA의 닮은 비를 구하라는 건데 얘 대 얘의 닮은 비를 구하는 거잖아. 그쵸? 여러분 이게 삼각형의 닮음을 얘기할 때는요 BP의 대응변이 DP란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닮음이고 대응변이 뭐가 되는지 사실 안 봐도 돼요. 알겠죠? 이미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닮음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닮음비를 구하려면 BP의 길이 대 DP의 길이 구하시면 돼요. 아니면 PC의 길이 대 PA를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닮음비겠지 얘네들이. 알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구하면 물론 확인까지 해서 어떻게 닮은지가 파악돼서 그럼 더 쉬울 것이고 그게 안 돼. 원래 삼각형은요 순서대로 적는 거야. 대응 점들끼리 매칭을 시켜야 돼. 합동이나 닮음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BP 길이가 얼마야? BP가 PB 7K 네. 그죠? DP가 얼마야? DP 여기 있네. 5K 더하기 3L인데 얘가 아까 L이 3K를 했으니까 집어넣어버리면 7K 대 5K 더하기 9K니까 14K 1대1 1대2 이랬습니까? 얘가 1대2란 소리야. 나는 2겠네 2. 설명됐습니까? 나까지는 알겠습니다. 봐봐 이게 삼각형이 어떻게 닮음인지가 파악되면 더 좋고 알겠죠? 근데 닮음을 내가 파악 좀 해볼까 봐봐. 뭐 이런 식입니다.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인데 나는 이미 구했어요. 닮음 같은 거 못 봐도 구합니다. 알겠죠? 닮음을 쓰는 방식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왜 닮음이냐면 세타가 공통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각을 내가 만약에 알파라 친다면 알겠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대응각 여기가 알파일 거란 말이야. 합이 파이니까. 이랬습니까? 해서 요 지워버리면요 알파 이랬어? 그럼 닮음비를 구하려면요 세타는 알파가 있는 AP 대 세타는 알파가 있는 PC를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닮은 그 변만 뽑아내면 B가 잡히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점에 대한 표현만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도 알겠죠? 쉽게 구하고 나까지 되게 쉽게 나오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BC는 BC 이건 필요 없구나. 제 기억이잖아요. 나도 구했으니까 마지막 값이다. BPC 삼각형 BPC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R이 나올 거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 쓰면 되겠네. BPC 여기 있어. 여기서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자 사인 드릴게요. 사인 법칙은 자 사인 세타분의 루트 14K는 2R이다.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K가 나와야 R이 나오긴 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야지. K가 안 나왔는데 K가 뭐지? 잠깐만. K가 일단 BC가 지금 루트 14K라고 내가 잡아놨는데 이해했습니까? 위에 BC를 얘기했죠? BC는 나분의 1 곱하기 AD라고 했어. 그죠? BC는 봐봐. BC는 나가 2였죠 아까? 2분의 1 곱하기 AD가 얼마야? 4 루트 14 그죠? 오케이? 여기서 봐봐 마찬가지야. 선생님 왜 얘가 이렇게 됩니까? 나는 알 것 같은데 몰라서 상관없잖아. 무슨 말이야? 어쨌든 BC가 길이 나왔는데 2 루트 13이라고 이해했어요? 이거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사인 세타 알고요. K 필요 없죠. 요게 BC니까 BC 길이 바로 알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적용하면 R이 나오겠다. 그러면 끝. 이해했습니까? 봐봐. 증명에 대한 디테일한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꼭 이 앞뒤 문맥에 대한 상황 체크를 하는 능력치를 기르시면 이런 박스는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아시겠죠? 꼼꼼하게 박스 언저리에 대한 요구되는 그 식들만 잘 체크해라. 알겠습니까? 복습 잘 하시고 517번 한 문제를 또 도전해서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기나긴 삼각함수 풀이가 얼추 마무리됐고요. 두 문제만 남겨놓고 풀이까지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꼭 2시간 다 죽으려고 하면 큰일 났네. 이제 진도 나가야. 진도를 먼저 나가야 배고파요. 네? 졸려요?
풉시다. 마시고. 야, 음료수 하나 먹자. 뭐 하나 마셔라. 배고파서 뭐 먹을래? 배고파. 빨리 먹고 자지 마. 해낼 수도 있어. 너 벌써 안 먹었어? 너 졸기만 해봐 진짜. 졸기만 해봐 진짜. 그치? 뭐야? 나이 먹고 맛있지. 좋아요. 다 켰나? 그렇죠. 켰구나. 자, 이제 오늘은 여기 우리 수열 파트 14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시그마에 대한 정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이거를 좀 잘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알부쌤과 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수투가 그 추론 문제한 3개만 풀면 이제 교재가 끝난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오늘 풀이를 하면 목요일까지 과제를 해서 수원도 가지고 오시면 그 오늘 수제 풀이와 약간의 진도를 선생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알겠죠? 오늘 진행한 거는 목요일날도 들고 와라. 알겠죠? 수원과 수투를 둘 다 가지고 와라. 자, 오늘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수열 또 오랜만인데요. 저번까지 정리한 게 등차 등비 수열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알겠죠? 오늘은 시그마, 큰 2단원이죠. 큰 2단원 시그마에 대한 필기장 있는 친구들은 필기를 꺼내보시고요. 시그마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시그마의 정의부터 다시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요. AK가 있습니다. 시그마는 뭐 이런 줄임말이죠. 이 AK가 있을 때, 이건 뭐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몇 번 사용을 했으니까, 그죠? K가 여기 변수 자리고요. 변수는 K가 아니라 다양한 숫자로 바꿀 수도 있다. 다양한 문자로 바뀔 수도 있다. 알겠죠? 여기가 시작수 자리입니다. 시작수. 이 시작수는 1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0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수열에서는 A 제로가 없지만 시그마에서는 뭐 가능한 얘기죠. 0을 대입하는 얘기니까, 알겠죠? 그래서 0부터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끝수. 끝수 자리죠. 끝수. 그래서 이 뜻은 시작수를 대입한 수열 더하기 1 큰 수를 대입한 거, 1 큰 수를 대입한 거 쭉 진행해서 n을 대입한 것까지 합을 구해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SN이라 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SN과 시그마의 차이점은 시그마가 좀 더 다양한 수열량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얘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3부터 10까지 AK를 구해라. SN 같은 경우는 이제 A1부터 합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표현이 불가능하지만 얘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시그마 K는 3부터 4부터 넣고 9까지 AK를 뺐어. 그럼 서울은 뭐 넣는 거지? A3과 A10 두 개 남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그마가 어떤 이제 공식을 풀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알겠죠? SN을 바라보듯이, 알겠죠? 이렇게 A3부터 A10까지 나열로 좀 보이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A4부터 A9까지 나열이 있으니까 걷어내 버리면 세 번째 항과 10번째 항이 남아 있겠죠. 뭐 이렇게 파악하는 게 이제 시그마를 보는 눈인 건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배우는 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성질을 배웠죠. 성질은 뭐냐면 얘도 이제 미분과 적분처럼 선형적 성질, 선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안에 AK 혹은 풀마, BK 이런 여러 개의 항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그마를 분리시켜 쓸 수 있죠. AK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BK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쌤이 여기 뭐 구간을 쓰지 않았는데 구간이 같으면 얘를 합치는 것도 가능하고요. 분리시키는 거 가능하죠. 알겠습니까? 거기에 또 이 시그마는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얘를 밖으로 빼는 것도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시그마 안에 K는 얘를 쓸게요. 1부터 N까지 상수항만 있어. 이거 어떻게 돼? 풀면 이 시그마 풀면 어떻게 되죠? CN이 되죠. 그죠? C를 N번 더했다. 뭐 이걸 나열하면 이런 식이죠. C라는 놈은요, K에 1을 대입하면요, C 더하기 K에 2를 대입하면요, C K에 3을 대입하면 C1이 되겠죠. C를 N번 더한 거다. 그래서 CN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시그마의 성질이었고, 두 번째로 배운 게 뭐였냐면 공식입니다. 이건 그냥 암기죠.
증명은 뭐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증명하려면 이건 나중에 수학적 기납법을 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 사실 교과서의 순서로 가면은 수학적 기납법 배우기 전에 시그마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질문되지 않기도 하고 알겠죠?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이 시그마의 공식은 세 가지가 있죠. 시그마 K부터 뭐 N까지 K가 있다면 N 아시죠? 2분의 N 플러스 1이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그마의 공식으로 외운다기보다는요 사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수요를 안 배우더라도 우리가 보통 이제 1부터 어떤 숫자까지 합을 구하는 건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요거는 여러분 좀 암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면 1부터 2를 지나 3을 지나 20까지 합을 구하야 돼. 바로 2분의 20, 21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1부터의 합은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뭐 그 이유는 시그마로 연동해도 됩니다. 알겠죠? 저희 시그마의 공식이 그렇고 이 뜻이 이거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 시그마 K부터 N까지 K 제곱이 있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이 공식 뭐였죠? 6분의 끝수 플러스 1 여기 쓸 때 뭘 쓰냐면 얘 둘을 더해서 여기 쓰시면 돼요. 2n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산수가 편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그마 안에 K부터 N까지 K 세제곱이 있으면 2분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외워야죠 그냥.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게 있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걸 이제 접목을 시키면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시그마의 성질과 시그마의 공식을 접목을 시키면 우리가 시그마 안에 뭐 10까지로 할까요? 뭐 6k 세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5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풀 수 있죠. 그죠? 얘를 산수할 때 물론 시그마를 다 각계적으로 분리시켜서 산수하는 건데 그걸 굳이 쓸 필요는 없고 그죠? 어차피 분리가 가능하다 생각하시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 6 앞으로 빼면 되겠죠? 6이 앞으로 빠지고 K 함수는요 2분의 10, 1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6분의 10, 11 둘을 더한 거 더하기 2 빼놓고 2분의 10, 11 마지막에 5는요 10번 더했지 5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아마 이런 산수까지는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제 뭐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저는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산수하는 게 시그마. 그래서 얘 둘을 외우면 시그마는 이렇게 3차 이하의 식들은요 그냥 공식만 적용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그마 이해를 묻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시그마 K는 3부터 예를 들어서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3K를 풀어라. 예를 들어서 뭐 2K로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 공식을 바로 쓸 수가 없잖아. 왜? 우리가 배운 공식은 1부터 출발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3부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 사서 어떻게 해요? 얘는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일단 1부터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 얘랑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는 여기에 1 대입한 거나 2 대입한 게 들어있는 거잖아. 여기는 안 들어있죠. 여기서 빼야지. 빼기 가로하고 1 집어넣어버리면 1 빼기 2니까는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죠. 플러스 2 대입하면 0입니다. 이런 거 똑같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공식으로 풀고 거기에 얘까지 합쳐줘야 요거의 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정도를 다룰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있고 알겠죠? 분리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그마 K부터 10까지 잘 봐봐.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시그마 K부터 9까지 4K 너무 크네요. K 봅시다. K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K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합시다. 다음 식을 풀어라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쌤 그냥 공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충 알겠죠?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무래도 공식을 다 때려 넣으면 뭐죠? 식이 너무 더러워지니까 산수가 길어지니까 그렇죠? 구간이 다르니까 구간을 좀 맞춘 다음에 두 식을 합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게 시그마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그냥 산수하는 것보다는요. 여기를 1부터 10까지니까 9까지로만 하고요. 그러면은 10을 대입한 게 없잖아.
그 뭔데? 10을 대입한 게 110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랬습니까? 그럼 1부터 10까지 합이나 1부터 9까지 합이 더하기 110이나 같은 상황이겠죠. 이랬습니까? 그런 다음에 110은 냅두고 얘 도식은요 구간이 같기 때문에 AK와 BK를 합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러면은 얘 빼기 얘를 하면 K제곱 K는 날아갈 거니까 그죠? 결국 시그마는 남는 것보다 마이너스이니까 2만 남겠네. 그쵸? 그럼 얘를 함수에서 110 더하기 2를 9번 128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공식을 적용할 때 1부터 출발하지 않았어? 1부터로 잘 만들어 보시고 알겠죠? 식을 봤는데 그냥 무턱대고 상수로 들어가지 마시고 뭔가 식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거 정리 좀 할 줄 알고 알겠죠? 이런 걸 좀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으면요 시그마를 좀 말 그대로 다루고 이해하는 거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이런 시그마를 이제 그 예전에 공부할 때 왜 배웠냐면요 3번이 이제 시그마에 대한 이제 사용인 건데 시그마를 배우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더할 수 있는 수열들은 등차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시그마를 배우면 다양한 수열의 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 봐봐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세요. 19의 제곱의 합을 구해라 나왔어. 얘는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야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죠.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막 규칙은 있죠. 5제곱 다음에 뭐예요? 7제곱이겠죠. 그 다음 9제곱 11제곱 쉽게 말하면 홀수 제곱이잖아. 그렇죠? 이것들의 합을 구하래. 자 우리가 시그마를 배운 뒤부터는요 판단을 이래야 돼. 규칙이 있어. 합을 구하래. 시그마. 바로 시그마를 푸는 거. 모든 문제는 시그마를 푸는 거야. 알겠죠? 시그마를 잘 적용을 하면 돼. 등차 등비 수열의 합도 시그마를 풀면 됩니다. 알겠죠? 모든 걸 시그마를 풀 수 있는데 봐봐. 규칙에 보이는 수열의 합이 이거 시그마야. 나는 시그마를 공부를 잘 해놓은 사람이니까 얘를 딱 보고요. 잠깐만 이거는 시그마 K1부터 이거 보자 2K-1 제곱 이거 쓰면 되겠네. 10을 19죠? 10까지. 야 얘랑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해돼요? 확인해봐. 1 넣으면 1의 제곱 여기야. 조심해라. 2 넣으면 3의 제곱 3 넣으면 5의 제곱 알겠죠? 따먹고 좀 뒤진다. 자 4 넣으면요 7의 제곱 이해됐습니까? 10을 넣으면 19제곱 똑같은 거 이해했지? 이거 풀면 답이겠네.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시그마 이거 전개해야 돼. 저거 바로 못 풀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니까 산수를 하시겠죠? 그러면 끝. 됐어요? 뭐 이런 문제인데 그럼 봐봐. 너네가 만약에 이런 문제 만났어. 그러면 1단계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2단계, 뭐 3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가 어려운 거야? 선생님 전 다 쉬운데요. 좋아요. 이거 잘 좋은데 어디가 어려운 거야?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애들이 시그마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막 푸는데 규칙이 있어. 더하래. 딱 보자마자 선생님 이건 시그마 식을 썼어. 세팅했어. 얘랑 똑같은 식이야. 그걸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해. 얘는 이제 시그마 잘하는 애죠. 선생님 제가 이건 잘 만들겠는데 산수가 안 됩니다. 결과 못 내겠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안 하면 풀립니다. 공부를 하면 바로 풀립니다. 왜? 시그마 안에 식이 들어있을 때 푸는 법은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풀이들을 풀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걸 이제 습득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식을 보고 시그마를 만드는 건 시그마를 이해하고 수열의 규칙을 잡아내서 일반항을 잘 구하고 만들어야 돼. 요거는 실력이죠. 그냥 경험만 하고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 본인이 이 수열을 이해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이 시그마를 다루는 실력은 이 능력이야. 알겠죠? 여기에 또 이과칙은 수치고 있지만 여기 미적분할 때 무한급수에서요 이걸 잘해야 거기도 쉬워집니다. 왜냐면 이게 시그마를 다루는 실력이기 때문에 이걸 푸는 거는 못하는 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알겠죠? 그건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판단하고 잘 수정하고 연습하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요걸 잘해야 돼. 요걸 잘하기 위해서 쌤이 그 3번에다가 시그마 만들기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규칙이 있는 합을 만들었어? 시그마를 만들어. 그게 안 돼? 아직 초반전이잖아. 그것부터 연습해 일단. 푸는 건 그건 아무나 한다니까. 알겠죠? 모든 규칙이 있는 수열합을 시그마로 다 만들어봐. 그게 잘 돼? 그러면 시그마 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공부만 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만들 때 쌤이 틀을 좀 잡아드리는 게 뭐냐면 1단계 당연히 AK 일반항을 구해야죠. 쉽게 말하면 이걸 잘해야 돼. 알겠죠? 우리가 시그마는 K번째라는 이 K를 쓰기 때문에 규칙이 있는 수를 보고 얘를 잘 만들어야 돼요. 얘를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변하는 것만 관찰해라 라고 쌤이 어떻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본적인 모양은 유지를 시켜놔야 돼요. 그럼 변하는 포인트만 뽑아내잖아요? 그럼 걔가 당연히 등차하는 등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배운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수열이 등차 등비라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놈의 일반항을 구할 때 쓰이는 그 포인트는 등차 등비라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잠깐 했던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19의 제곱 있어요. 끝의 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항 만들 때는요 규칙을 봐야죠. 그러면 이 수열의 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요 수열의 일반항은요 AK는요 일단 누군가의 제곱이죠. 모양 잡아놓고 뭐만 변하는 거야? 이 숫자만 1, 3, 5 등차 수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아까 암산으로 2K-1을 한 거야. 공차가 2니까. 알겠습니까?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어차피 그 구성 요소들은요 다 등차 등비야. 알겠죠? 그걸로 일반항을 잘 구해야 되는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시그마 잘하는 거죠. 일반항 잡히면 여기다 늘 시그마하고 뭐 1부터 10까지 되게 잡아내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 연습부터 확실히 배워야 한다. 알겠죠? 자, 우리가 그 연습부터 좀 해보면은 잘 봐봐요. 여기 시그마 연산은 여러분들께 맡기고요. 좀 넘어가서 여기 좀 있네. 650번입니다. 안 풀 거야. 풀이하는 건 아마 쌤이 보여준 그 정도의 어떤 연상 작업으로 알겠죠? 여러분들이 연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봐봐요. 649부터 해볼까? 다음 수열에 10번째까지 합을 구해라. 1 곱하기 4, 2 곱하기 7, 3 곱하기 10, 4 곱하기 13. 그 다음 수 뭐겠어요? 그 다음 수는? 5 곱하기 16. 그죠? 규칙 보였죠? 자, S10 구하는 얘기야. 그죠? 오케이? 뭐 어떻게 하면 돼? K번째 항을 잡아야죠. 그죠? K번째 항은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네요. 이겼습니까? 앞에 건 되게 쉽네. 1, 2, 3, 4, K네. 됐어요? 뒤에 거는요. 4, 7, 10,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네요. 3K로 출발하시고 첫 번째 항이 4인 거 보니까 1 대입해서 4가 되는 상수항은요. 더하기 1 쓰면 되겠네. 그죠? 자기가 만든 식이 의심되면 확인하세요. 1 대입하면 맞고 2 대입하면 맞고 3 대입하면 3개 맞으면 잘한 거야. 알겠죠? 이 문제 답은 결국 시그마 K부터 10까지 10번째까지 합을 구하니까 K에 3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뭐 전비에 풀면 되겠지. 이래서 요거 잘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요걸 좀 더 연습해볼게요. 자, 다양한 이 일반항 만드는 작업 좀 해볼게요. 그 다음 할 게 없네요. 밑에 거 너무 쉬워서. 네, 뭐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린 거라서요. 뭐 되게 많이 있네요. 쌤은 653번으로 나오겠습니다. 653번. 1 플러스 2, 1 플러스 2 플러스 3,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규칙 보이죠? 이거 등차 등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수열에 SN을 구해라. 이게 질문입니다. 653번입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돼? 1번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규칙이 보이는 수열의 합은 무조건 시그마입니다. 알겠죠? 자, 1번은 뭐 할게? 1번은 뭐야 이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하기야? N 아니고 K까지. K로 쓰고 있으니까. 그죠? AK를 구할 거니까. 넌 알겠죠? 그죠? AN으로 쓰면 N이 맞고 AK가 내가 썼으니까 K까지. 됐습니까? 자, 이게 일반항이야. 이거를 시그마에 넣어서 1부터 N까지 더하면 되는데 이 점점점점을 놓고 우리가 시그마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연산해야죠. 요거는 뭐 상식으로 알아야 된다니까. 2분의 KK 플러스 1입니다. 이해되겠죠? 요건 일반항. 그죠? 그럼 얘가 말하는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놈 2분의 정리할게요. K제곱 플러스 K를 구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시고 시그마 K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를
공식에 적용하시면 뭐 결과답이 나오겠죠. 체크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시그마 만들기 들이다. 알겠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 좀 더 난이도 있는 시그마 가볼까요? 656번. 야, 이거 일반항 써봐. 일반항 식으로 정리해봐. 656번. 여러분 실력도 좀 보자. 시그마 안 되는 건 됐고 일반항만 구해봐. AK만 보여주세요. 일반항만 구해봐. 적었습니까? 보겠습니다. 자, 나왔어요. 1번아. 우리 나왔어? 아닌 것 같아. 네가 대입한 거 아니잖아. 네가 여러분 세운 시기에 확인하면 되죠. 1 대입하면 이제 1 나오고 2 대입하면 결과가 어쨌든 6 나오고 3 대입하면 결과가 18 나오면 제대로 구한 겁니다. 나옵니까? 나오긴 합니까? 아,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6 나오고 3 대입하면 잠깐만요. 18 나오고 이렇게. 오, 잘 본 것 같은데. 보통 3개 맞추면 다 맞는데 봐봐. 내가 적어볼게. 여러분 봐봐. 숫자를 좀 다양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봐봐.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이거 보니까 2로 묶으면요 1 더하기 2네요. 그죠? 세 번째 항은 3으로 묶으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에요. 3 왜 쓰니까 그렇죠? 네 번째 항을 4로 묶으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은 접근이긴 합니다. 뭐 다르게 봐도 뭐 아까 쌤 말대로 이제 1, 2, 3 대입해서 결과만 잡아내면 되겠죠? 잘 만든 거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이런 건 좀 일반화한 거에 편하죠. AK가 뭐겠어? K 곱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잠깐만 어디까지 하지? 요거를 1 곱하기 1로 보면 되잖아. K까지 하게 돼. 이해됐습니까? 그쵸? 정리하면 K 곱하기 2분의 K 플러스로 되겠습니다. 그죠? 됐나요? 그러면은 정리하면 시그마 넣어야 되겠네. 2분의 정리하면 K 3승 더하기 K 제곱 되겠다. 그죠? 요게 일반화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를 이제 시그마에 넣어서 1부터 20까지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 요런 걸 잘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런 시그마를 만들기를 먼저 좀 연습을 해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그마 만들기만 잘하면 이제 기본 폼은 다 잡히는 거죠. 기본 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 시그마를 좀 공부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시그마가 들어있는 식을 딱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요까지 올 거 아니야. 그죠? 선생님 규칙이 보이는데요. 더하기입니다. AK 잡아내고 시그마로 세팅하고 그럼 시그마의 식까지 쉽게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연습만 좀 되면 그쵸?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가 필요해? 시그마의 계산 밑에서 다 시그마 계산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쨌든 봐봐 이런 성질을 이해했고 얘를 이제 좀 할 줄 아니까 알겠죠? 그러면 출제자가 규칙이 있는 수들의 합을 요구했어? 그러면 어떤 식을 주든 규칙에 대한 일반함을 잡아내서 시그마로 세팅했어?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됐을 거 아니야? 시그마는 풀 줄 알면 되죠.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그마를 푸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다 습득해서 연습해 놓는 것 뿐인 거죠. 알겠죠? 그 정해져 있는 건 이 AK의 모양에 따라서 풀이법이 세팅이 되는 건데 첫 번째 얘가 3차 이하의 다음식이 나와. 이건 뭐겠어? 공식이죠. 할 줄 알잖아. 성질에서 그쵸? 뭐 그 개수 빼고 공식 빼고 공식 구하면 되겠죠. 두 번째 지수식이 나와. 이거 어떻게 되겠어? 시그마 K1부터 뭐 10까지 3의 K승은 뭐야? 요거 어떻게 풀죠? 요거 어떻게 풀어? 공식 있어 없어? 없어요. 지수식은 따른 공식이 없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풉니까? 못 풀겠으면 어떻게 하는데? 대입하세요. 무슨 말인데? 3의 1승 더하기 3의 2승 더하기 3의 3승 더하기 3의 10승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아 이거 무슨 소리야? 등비수열합이네요. 그죠? 이거는 등비합을 풀면 됩니다. 원래 지수식이 등비수열이니까 그거에 대한 시그마는 등비수열합인 거죠. 자 등비수열합 구하려면 뭐 필요해? 등비합 구하려면 뭐 필요해? 공식 쓰려면 뭐 필요하냐고. 공비 3 초항 3 함수 10개 그죠? 적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써도 구할 수 있어야지 그죠? 아 이런 식인 거 알잖아. 봐봐 지수식이 나왔네. 등비수열하면 그죠? 뭐 어떻게 하면 돼? 초항 얼마야? 3 왜? 1을 대입한 게 초항이니까. 공비 얼마야? 3 공비는 미치를 보는 겁니다. 미치 3이니까 3 함수 몇 개야? 10개 왜? 1부터 10까지 10번 대입했잖아. 숫자 10개겠지. 10개입니다. 공식 쓰면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중앙의 공비의 항소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0부터 9까지 2의 2K 플러스 시그마는 이런 거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어. 좀 더 만들어볼까? 마이너스 3입니다. 다음 시그마는 풀어라 이렇게 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지수식 등비수열합이네. 상수함 공식이네. 풀이법이 다르니까 따로 풀어야죠. 따로 풀려면 잠깐 얘는 떼자. K는 0부터 9까지 얘는 냅두고 3을 9번 3을 몇 번 뺀 거지? 10번 뺀 거네요. 0부터 대입이잖아. 그쵸? 30이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얘는 그럼 뭐라고? 등비수열합이라고 그쵸? 등비수열합 써야 될 거 아니야? 초항 얼마야? 얘 초항 얼마야? 2죠 2.
왜 2야? 0을 대입하면 되잖아. 0부터 대입할 거 아니야, 그쵸? 공비 수연아 공비 얼마야? 2? 도인이 어떻게 생각해? 2? 얘 어떻게 생각해? 4야. 미치 공비야. 내가 등비수열 할 때도 얘기했잖아. 미치 공비라니까. 쌤, 전 잘 모르겠는데요. 대입해 그러면. 잘 모르면서 때려 맞추지 말고 대입하세요. 알겠죠? 대입해 보면 봐봐. 이거 0 넣으면 2의 1승, 1 넣으면 2의 3승이잖아. 봐봐. 2 넣으면 2의 5승. 네가 확인할 수 있어. 수열은 약간 헷갈리면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정확하게 중요한 거니까 대충 때려 맞추지 마시고. 알겠죠? 공비는 4입니다. 항수 몇 개예요? 10개죠. 왜? 0부터 9까지 10번 대입했잖아.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그걸 잘 파악해서 공식 10개입니다. 답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수승 마이너스 1에다가 30을 빼면 정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수식이 나오면 우리가 배운 공식을 적용한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는 뭘로 푸는 거야? 등비수열에 항으로 푸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세 번째, 축차 계산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이제 틀만 잡고, 과제는 안 드리고 알겠죠? 요건 이제 풀이를, 그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쌤이랑. 축차 계산은 뭐냐면, 세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축차 계산 알겠죠? 분모가 곱의 형태일 때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오케이? 루트 플러스 루트분의 1꼴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로그랑 시그마가 같이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거 풀이법이 다 있어요. 자, 요거의 풀이법 뭐냐? 1단계 식정리를 진행하고요. 요 풀이는 이제 그 목요일에 해봅시다. 두 번째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마 기억이 잘 살아나면 그날 수업 좀 쉬울 것이고 안 살아나는 친구들 잘 들으시고 날 식정리는 뭐라냐면 분모가 곱의 형태 띄는 건 무슨 식정리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시그마 k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 요거 뭐 무조건 배운 친구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있어. 이거 어떻게 풀었어? 기억나요? 요게 분모가 곱의 형태 띄는 문제라는 걸 알겠습니까? 이거 옛날에 많이 풀었는데 그죠? 요거 부분분수라는 식정리를 해야 됩니다. 공식 있어요. 있습니까? 요거는 목요일에 알겠죠? 가불가불 괜찮습니다. 알겠죠? 요까지는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숙제 요까지 나올 거야. 알겠죠? 풀 수 있겠죠? 요거는 틀만 잡아놓게 그냥 알겠죠? 그날 이제 풀이는 봐봐. 부분분수를 해야 돼. 이런 문제는 부분분수를 식정리 한 다음에 대입을 해야 돼. 요런 문제는요. 유리화라는 식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을 해야 돼. 이 유리화에서 루트 빼기 루트를 만들어야 돼. 요런 문제는요. 통분하시고 분수 나오거든. 인수분해야 돼. 자, 이런 식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을 하면 왜 이게 경험 있잖아요. 사라지고 가고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먼저 남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나올 게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마 연산 네 번째 그 외라고 적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규칙이 있는 수열을 정리해서 시그마를 만들면 어차피 이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문제일 것이고 일반 문제인 거죠. 알겠죠? 근데 쌤 시그마를 만났는데 이 생전 처음 보는 식인데요? 라든지 알겠죠? 이상하게 생긴 시그마를 나한테 풀라는데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이런 게 더 쉬워.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야, 배우지 않은 시그마 나왔어? 아, 이거는 그냥 대입해서 직접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다 대입해서 쓰란 말이야. 더하라고. 쌤, 100개인데요? 100개면 어떻게 되겠어? 아, 당연히 뭐가 있겠어? 규칙이 있겠죠. 그건 네가 알아서 밝혀서 풀어야지. 수열 파트 아닙니까? 사고력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통해서 잘 찾아봐. 뭐라도 숨겨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 숨겨놨어? 몸빵 하세요 그냥. 알겠죠? 그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그마 얘기는 끝나는 거야. 알겠죠? 기본 논이 이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그마를 좀 정리했지만 봐봐. 뜻이 이런 거였고 이런 성질과 이런 공식을 쓰는 게 일반적인 패턴의 문제. 알겠죠? 아까처럼 시작수를 건드리는 거 식을 좀 더럽게 만드는 거 그러면 좀 가볍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알겠죠? 그리고 시그마 잘 만드시고. 오케이? 시그마 만들었어? 어제 풀이 정해져 있어. 배운 풀이 헷갈려? 노트 보면서 풀어 그냥. 알겠죠?
그때 오늘은 요 두 개만 적용되는 문제만 드릴 거고 수요일날 요거 한번 루틴 풀어주고 보시고 목요일날 보시면 이제 그것도 풀어오시고 목요일날 풀리는 거는 금요일까지 풀어야 되네. 보시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오시면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파트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고요. 과제는 여기 있는 621번부터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없을 것 같네요. 621번부터 여기 있는 일반 유형들이 아직까지는 621번부터 축척해서까지 656번까지 시그마의 기본 유형만 다시 한번 딱 복기를 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오늘 했던 수업 복습만 1시간 안에 집중 빵 해서 싹 풀어보시고요. 숙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오늘 풀어준 문제 소득의 문제 많이 풀었죠? 성함수 그거 복습 딱 하고 잘 풀리는지 체크만 하고 그리고 9시에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10분간 휴식.